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운 좋게도 돈을 잘 버는 아버지를 둔 덕에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돈 많은 할아버지를 둔 덕에 쉽게 사업도 크게 벌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모르긴 몰라도 재수없다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제가 큰딸이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은 공부도 잘해서 유명 S대를 졸업한 후에 지금은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에는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저도 그렇게 골치 아픈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늘 자식을 더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었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힘을 덜어줄 자식이 없다는 것에 매우 아쉬워하시곤 했어요.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타고 가시던 차가 전복이 되어버린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편안히 잘 지내왔던 저희 가족은 망연자실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응급실의 중환자실에서 사고가 난 아버지의 모습조차 볼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함께 타고 있었던 아버지 운전기사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했어요.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만일을 대비해 놓으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었죠. 그토록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런 사고로 갑작스럽게 생사를 넘나들게 되자 엄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회사 일도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는 빨리 파악을 해야 했고요. 갑자기 한꺼번에 제게 너무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죠. 한가하게 병원에서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엄마와 아버지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 회사 일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올해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하자고 했었죠. 남자친구도 당연히 동의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의사들은 결코 희망적인 말은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누수 공백을 막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잠도 거의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런 제가 매우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서 신유에 함께 오셨더라고요. 얘야, 몸 상하겠다. 일도 좀 쉬엄쉬엄 해야지. 네가 잘 먹지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도시락을 싸왔다. 어여 이거 먹고 일해라.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정성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회사와 직원들을 둘러보면서 감탄을 연발하더군요. 난 이렇게 직원도 많고 큰 회사인 줄은 몰랐었다. 일은 잘 되어가니? 네, 어머니. 아무래도 아버지가 깨어나시더라도 회사 걱정 덜 하시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도 어차피 네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네 입맛에 괜찮다면 매일이라도 도시락은 싸다 줄 테니까. 말뿐이라 하더라도 감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싸다 준 도시락은 사실은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지키고 있는 엄마에게 더 필요한 것이어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서글프고 많이 힘이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도 이렇게 크게 느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가 싸다 주신 도시락을 먹다가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남친의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너무 걱정 마라. 좋은 소식이 들릴 게야. 그리고 네가 힘이 들면 수지가 네 옆에서 너를 도우면 안 되겠니? 마침 하던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단다. 저는 왈칵 눈물을 쏟다가 어울리지 않게 쑥 들어오는 남친의 여동생을 데리고 있어달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제가 그럴 정신까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일을 파악하는데도 버거워요. 지금 비상인지라 누굴 채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러셨어요. 아, 알았다.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기 결혼식 예장 말이다. 혹시 몰라서 취소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이에 사돈 어른이 깨어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다. 아니면 너도 힘이 드니까 그냥 예정대로 살림을 합치고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남친과 의논을 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결혼식을 미루더라도 예정대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남친과 부부로 함께 살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사실 만사가 다 귀찮았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오늘 내일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제 결혼에 대한 말이 오가는 것이 싫었어요. 어머니, 도시락은 다시는 싸우지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엄청 바쁘니까 찾아오시지도 마시고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일해라. 라고 하시며 사무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다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아는 척을 해대며 무슨 신나는 일인 마냥 한박 웃음을 뗀 채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무척 좋은 모양이었어요. 도시락은 핑계이고 아버지 회사가 궁금했었던 모양이었어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은 것에 놀란 눈치였어요. 완전히 횡재한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 매우 거슬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업무차 미팅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옷매무새를 고치고 화장을 다듬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생각보다 화장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까 왔었던 남친의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았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기에 하도 궁금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접 와봤어. 진짜로 대표라고 써져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더라. 직원도 엄청 많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혼수도 엄청 잘해왔잖아. 허허. 우리 아들이 복이 있긴 있는가 봐. 어떻게 딱 결혼식을 앞두고 사고가 나지 뭐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라서 친정아빠 사업에는 관심도 없대. 사돈도 위독한 상태라서 살긴 힘들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며느리가 물려받아 사는 거 아니겠어? 어차피 갈 거면 깨끗하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 사돈이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면 되는 팔자야. 그 많은 유산을 다 상속받게 생겼는데 이런 횡재가 어딨겠어? 허허.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떠들면서 시인이 났던 시어머니가 볼일을 다 봤는지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문 앞에 떡하니 서서 노려보고 있는 저를 보더니 뒤로 나자빠지듯이 놀라더라고요. 에고만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지금 쥐고 있는 핸드백은 제가 혼수로 드린 거였죠? 다시 내놓으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판국에 저와 죽고 못 살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파혼할 테니까 내가 줬던 핸드백도 다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손에 있던 명품 핸드백을 빼앗아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다 쏟아낸 후에 핸드백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 내에 있던 함께 왔었던 남친의 여동생에게도 다가가서 여러 말도 하지 않고 파혼하니까 줬던 핸드백은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고서는 옆좌석에 놔두었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쏟아붓고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하려던 업무참 미팅을 양해를 구해서 회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친의 어머니와 남친의 여동생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했지만 못 들어오도록 건물 경비실에 연락을 했더니 잡혀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남친 아버지에게 남친 엄마가 했던 통화 내용 일부분을 녹음했던 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혼수 선물로 보냈던 건 모두 다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여의치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으며 손해배상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더니 회사로 병원으로 쫓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또 한 번 엄포를 놨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앞세웠을 뿐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미치고 환장을 하겠다면서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톡으로 보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파혼의 책임은 네 엄마한테 있다. 너도 네 엄마의 자식인데 별다를 게 있겠니? 결국엔 남친과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엄청 나빠져서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미 끝난 마당에 관심도 없습니다. 남친과 파혼을 한 이후로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고 천천히 회복의 기미가 보였어요. 나쁜 인간들이 내 인생에서 걸러지고 아버지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아버지 회사도 제가 잘하고 있으니 참 다행한 일이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